안녕하십니까. 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환율 전쟁 본격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오늘도 추가 하락을 이어갔고요. 저점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스, 잉글랜드 모두 기준금리를 높였어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5에서 75bp 인상해서 0.5 플러스 0.5%로 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종료했고요. 일본 재무성에서 일본 은행을 통해서 환율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엔이 142엔대로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밑에서 설명드리겠고요. 미국에서는 환시 개입을 이해한다라고 했고 미국 지표 실업수당 청구세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8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 모기지 금리 6.29%로 상승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다. 8월에 미 집값 하락은 월간 하락폭이 2011년 이후 최대다. 등등의 여러 지표가 나오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긴축 지속 우려가 발생하고 있죠. 미국 채권 금리는 상승했고요. 연방 기금 금리 선물이 내년 3월에 5%까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 전쟁에 매듭세를 집중을 하였고요. 중국은 위안화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중앙아시아의 1호 위안화 청산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이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통화 스와프가 한미 NSC도 검토가 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블랙락은 선진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신용도 높은 채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채권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 매력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 여전히 뭐 특별하게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등신은 혼조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 다시 크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그나마 버틴 섹터가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기타 산업 섹터 정도인데요. 여전히 심리수는 공포, 극단적 공포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가 매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7로 또 전날 3.5에서 0.2%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5% 오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 2년물도 역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30년 등의 장기 국채금리도 3.6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달러스는 111로 여전히 강한 상태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미증시가 추가 하락을 이어왔죠. 이제 관건은 6, 7월에 형성한 저점을 버티냐가 중요하고요. 미국 시간 10월 13일 날 9월 CPI 예정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받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24년 만에 환율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도 개입하였고요. 물가 상승이 높아진 가운데 24%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재무성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잠시 일본 엔화 가격이 높아지고 달러 지수가 하락했으나 다시 111대로 돌아왔어요. 참 힘드네요.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소는 유로, 엔화, 스위스 프랑 등 이런 선진국 화폐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시장은 이제 이에 대한 여파와 3분기 실적, 남은 FOMC, 10월 중국 전인대,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관찰 및 경계하는 과정 거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혼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제 2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바닥 심리가 나타나는데 바닥을 함부로 잡기는 어렵지만 일단 6, 7월에 형성한 저점을 위주로 잘 버티는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아직 신용 지표는 높은 편입니다. 신용 비율이죠. 정확히는 신용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이 중요하다. 여전히 시장 주목 관련세들은 관망이고 어제에 이어서 비료 사료 이어갑니다. 종목 기타 뉴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애플페이가 나온다는 소식으로 어제 애플페이 관련 주들이 다시 좀 올랐고요.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가 오늘 발표될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마스크 해제로 이제 최고 부각받고 있는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있죠.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재료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화장품 업체가 많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이 잘 되는 노출이 높은 이런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화장품 섹터를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의 일정은 러시아 합병지역 승인 여부 주민투표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극우 정당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솔리니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국내 주식 소수장 거래가 거래 시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코스닥 종목 시스템 환자 페니스 업체죠. 이거는 종목이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쳐 있고요. 자세한 자료와 기사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